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30일이고요. 이번에는 원자력 테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은 이전에 하나증권에서 얘기했던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고요. 한번 추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제가 오랫동안 리뷰를 해왔는데, 두산에너빌리티 외에도 다른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는 계속 비슷한 자리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주가를 흔들면서 점점 이제 수렴 구간을 만드는 듯한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거래량을 좀 죽이면서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그럼 확실히 하단 라인을 내리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대로 집중해서 수렴 구간을 만들다가 긍정적인 이제 소식이 들려온다면 좀 더 한번 힘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흐름은 매수보다는 조금 매도에 집중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 지분율 자체는 크게 더 올라가기보다는 조금씩 내려가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여전히 23%대 수준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는 아직 크게 매도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지분에 우리가 집중하진 않고 이 흐름을 더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는 51,80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1,000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한전 KPS는 이제 자리를 좀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위로 한번 쭉 뻗었다가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꽤 떨어졌죠. 근데 이제 저점 라인을 잡아가는 분위기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완벽하게 저점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원자로, 그 다음에 그런 SMR 기자재 관련 기업이라면, 한전 KPS 같은 경우는 기자재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그러고 국내 원전과 그 다음에 해외 원전에도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다양한 이제 시장을 노리기에는 조금은 다른 기업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전 KPS는 일단 자리를 잡고 있다.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좀 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데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음에 현대건설이고요. 현대건설은 64,900원입니다. 현대건설을 제가 주로 집중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다음으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61선 근처까지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에도 외국인 투자자는 지분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현대건설을 모아가는 분위기이고요. 확실히 이제 고점 대비해서 조정폭이 컸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대 정도면 충분히 투자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이 탄탄함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투자를 해볼만 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현대건설은 실적이 좀 개선되는 분위기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래도 기자재 위주로의 그런 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영업이익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높죠. 근데 현대건설은 아무래도 국내 건설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건설 EPC를 다루는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는 영업이익률이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서로의 이제 장단점이 좀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재무의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이제 매출에 대한 성장성, 영업이익의 성장성, 이런 이 탄탄함을 좀 본다면 현대건설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모아가는 분위기고요. 최근에는 목표 주가도 10만원대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전력은 38,750원입니다. 한국전력도 지금 잘 버티죠. 쌍봉 찍고 내려오는 듯 하면서도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밴드를 형성해서 계속 지지 라인을 만들고 있고요. 한번 급등 이후에 지금 자리를 좀 잡았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좀 준비해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지분도 한번 뚝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리는 분위기고요. 잘 버티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성광밴드고요. 성광밴드는 제가 조선 LNG 종목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 피팅이라고 할까요?
이 강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철관을 연결할 때 보면은 이렇게 휘어 있는 철관으로 또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작하는 기업이 성광밴드고요. 이게 또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배관에 또 쓰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광밴드도 최근에 원자력 태화 ETF에 묶여 있기 때문에 조선과 같이 원자력과 같이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꽤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밴드 형성해서 위아래로 흔들고 있고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해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외국인 투자자가 아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은 좀 떨어뜨리고 있긴 한데 기관 투자자가 반대로 이제 매수를 이어가면서 좀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우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자력 계측 관련 기업이죠. 그래서 380원 정도 좀 떨어지긴 했지만 마찬가지 바닥 라인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최근에 우진에 대한 이 매수를 좀 이어가는 분위기고요. 7.8%까지 지분을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밀어 올린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우진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 대비해서는 좀 이제 상승에 대한 폭이 좀 적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라도 이제 시세를 준다라고 한다면 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테마가 움직인다면 아마 골고루 좀 올릴 것이기 때문에 이 우진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G2파워는 최근에 ETF에서 좀 빠졌는데요. 최근에 뭐 뚝 떨어지고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제 아무래도 원자력과 관련이 있는 것은 뭐 배전반이라든지 그런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사업을 최근에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묶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묶인 것 대비해서는 크게 움직임이 없고요. 최근에 이 다른 이 원자력 ETF 상품에서도 좀 빠졌기 때문에 G2파워는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S&T 에너지는 최근에 좀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좀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S&T 에너지 거래량 터지면서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향 라인을 그대로 이어가는 분위기고요. 6% 정도 하락하긴 했지만 뭐 계속 이제 외국인 투자자 지분 높이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우리가 주목을 해 볼 만하다. DK락 같은 경우는 지금 60원 정도 하락했고요. 8,200원입니다. 아직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계속 지루하게 수개월 동안 횡보를 하고 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그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더라. 그래서 한번 이제 수렴 구간을 끝내고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움직일 때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평소에 좀 지루하죠. 거래도 되지 않고 쉽게 또 떨어질 땐 쉽게 떨어지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BHI는 최근에 굉장히 좋죠. 뭐 원자력도 있고 특히 LNG 관련된 HRSG를 다루는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10% 이상 급등했고 투자 경고 먹으면서 좀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뭐 확실히 지금 분위기 봐서는 전고점은 가뿐히 넘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17%까지 지분 유지해주고 있고요. 지금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BHI도 위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을 일부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LNG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LNG에 대한 수입을 확대시키고 미국에 대한 LNG 사업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에너지에 대한 협력이 지금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점에 서 있는 BHI라든지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분명히 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LNG를 활용한 이런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 다음 태웅이죠. 태웅은 이제 KB증권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이미 급등이 시작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이 좀 있었고요. 최근에 한 번 더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을 하면서 좀 관심을 받았던 기업인데요. 일단은 뭐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5,000원, 15,000원 수준에서 지금 2배 이상 올라간 기업인데 아무래도 이 태움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을 좀 낮추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근데 대신에 다른 투자자가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최근에 많은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가 주포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 태움 같은 경우는 살펴보면 풍력 발전에 들어가는 그런 기자재를 주로 납품하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조선업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성광밴드와 함께 이 태용이 원자력 ETF 상품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최근에 SMR 관련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면서 태용도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테마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이 태용이라는 기업도 같이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잘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준비 잘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 고점 대비해서 좀 떨어진 종목들은 한전 KPS, 현대건설 이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이 우리나라 국내 폭우 이후에 좀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떨어지긴 했는데 그런 우려감이 결국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정도로 이제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떤 소스가 있어서 이 기업들이 또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지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소식들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뭐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SMR 수주에 대한 기대로 목표가가 89,000원을 유지한다. KB증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0만 원까지도 목표가가 나왔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지금 거의 한 40% 가까이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이제 목표 주가를 높이 잡은 만큼 향후 이제 원자력 테마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증권가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목표가를 높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근거는 이제 이 추가적인 수주와 그 다음에 SMR에 대한 시장 기대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분명히 이제 개별 실적만 본다면 두산바켓을 제외하고는 사실 아직까지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향후 이제 수십 년간의 그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으로 지금 이 미래에 대한 가치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피의 시가총액 거의 9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긴 하지만 이전에 2007년, 2006년 수준의 이 흐름을 보았을 때는 지금 시가총액보다도 그런 흐름이 더 중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그런 멀티플, 이 배수가 지금 본인들이 주관적으로 매기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그 근거가 계속 되는 것은 이 트럼프의 100조 원전 투자겠죠. 그래서 원전을 무지막지하게 투자하겠다라고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에너지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으로서 지금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4배 확대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은 충만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현실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착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이제 한전이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직 초기 검토이긴 하지만 지금 분명히 검토가 들어간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우리나라가 또 협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한다라고 하면 현대건설이 바로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2030년까지 대형원전 10기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대형원전 10기를 짓는데 들어가는 기자재, 그런 이제 이 건설 비용들이 다 이제 수익으로 잡힐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흐뭇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게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경제가 계속 화랑기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미국의 경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AI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AI에 대한 뭔가 버블이 생기거나 경제가 좋지 않아서 AI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면 저러한 원전에 대한 수요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가장 주요하게 좀 봐야 되는데요. 근데 최근의 경제 지표를 본다면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기대감이 지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해볼 만하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지금 현대건설에 대한 목표 주가를 높게 잡았습니다. 근거는 해외 수주와 이익에 대한 개선 기대인데요. 지금 해외 발전 플랜트 수주에 이어서 지금 이익 개선까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를 9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도 지금 목표 평균 주가가 거의 95,000원에서 10만원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굉장히 상승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지금 최전선에서 웨이스팅하우스가 지금 유럽 시장에서 가장 협의를 많이 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직접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다. 웨이스팅하우스와 협력을 한다면 지금 미국 시장도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스타머가 지금 SMR 공동 합의를 했는데요. 에너지 혁명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로 지금 이제 SMR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협력을 시작합니다. SMR 기술로 안정성을 확보했다. 그래서 벨기에와 프랑스 등 유럽 13개국도 원자력 동맹을 가세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SMR에 대한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코틀랜드 턴베리 골프장에서 만나서 SMR 분야의 협력 확대에 합의를 했고요. 이 문제에서 더 많이 협력할수록 좋다. 그래서 이 SMR에 대해서 협력하자라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롤스로이스에 25억 파운드를 투자해서 SMR 산업을 지금 육성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롤스로이스는 매우 쉽고 안전한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더 많은 공장이 필요하면 다른 공장을 연결하고 27조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는 대신 여러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SMR에 대해서 롤스로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걸 보고 미국의 SMR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향후 SMR 관련된 이 시장도 굉장히 또 활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탈원전을 하던 벨기에도 그 철회를 하고 프랑스와 최근에 협력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 SMR 시장이 점점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롤스로이스의 러브콜을 또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개발 협력을 지금 이 체코와 영국으로부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선택을 받은 거고요. SMR 제작 롤스로이스가 지금 원자로 부품 공급처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선호한다라는 얘기가 7월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량을 높이는데 계속해서 힘을 보태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위기 굉장히 좋고요. 이제는 우리가 최근에 이슈 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관세 협력입니다. 미국과 이제 관세 합의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데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이 LNG 관련된 소식이 굉장히 많고 사실 이 원자력 관련된 소식은 관세 협상에서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모든 거 다 가져와라 라고 이제 계속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기된 게 하나가 또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인공지능 AI와 바이오, 조선, 소형 모듈 원전까지 중요한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미국과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SMR까지 협력에 대한 이 요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과 이제 이 조선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SMR까지 연결이 되는 상당히 지금 좋은 상황이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겹치는 기업이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관세 협상을 잘 하면 좋을 텐데요. 이제 31일이죠. 내일 이제 단판을 짓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조만간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좀 이제 체코 원전 이후에 좀 아쉬웠던 이제 한국의 원전 추가 수주 가능성이 지금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쪽에서 새 원전 건설 협상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사실 튀르키예 원전은 좀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었던 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보다는 중국과 러시아 쪽에 좀 더 유리하게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한국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 향후 이제 협상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큰 시장이 중동이죠. UAE와 이 사우디가 사실 발주가 나와도 진작 나왔어야 되는 시기인데요. 아직까지 이 발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유가 시대다 보니까 사우디, UAE가 투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지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유럽 시장은 사실 우리가 웨이스팅하우스에 주고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체코의 투자, 추가 이 원전 수주 혹은 이제 그
이후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쪽 혹은 아시아 시장을 이제 노려야 되는데요. 지금 필리핀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사실 대형 원전 수주가 좀 지금 최근에는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장이 지금 굉장히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 다음이 이제 미국 시장이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UAE가 움직이고 있긴 하거든요.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건설과 UAE 원자력 공사가 지금 최근에 MOU 체결을 하면서 또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대한 개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3국 공동 개발 이런 약속도 지난 정부에서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또 보이기도 하고요. UAE의 추가 원전 건설이 또 진행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제3국으로의 공동 진출을 한다면 어떤 국가의 원자력을 또 지을지. 원래 이제 UAE와 같이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는 영국 원전을 우리가 점 찍었었는데요. 영국의 월파 원전이었죠. 그래서 그게 또 지금은 어떻게 이 타당성 검토가 되고 있는지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빅 위크, 관세 협상에 대한 빅 위크는 시작이 되었고요. 관세 협상이 지금 결국에는 이 SMR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SMR 시장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대형 원전 시장 10기를 이제 2030년까지 짓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현대건설과 협력을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들 거기에 들어가는 주기기라든지 보조기기 아직 발주 안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느 기업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촉각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 원자력 관련 테마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